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따꼬를 또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이란한테 계속 이제 최후 통첩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뭐 48시간, 그러다가 5일 늘려줬다가, 그러다가 10일 늘려줬다가,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네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이렇게도 날렸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하루 더 늘려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화요일 저녁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거나 미국이랑 그 평화협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체결을 해라. 내가 거기까지 데드라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원래는 오늘까지였거든요.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4월 6일까지 너네 내 말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네 완전히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는 막 욕도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욕을 했어. 욕을 쌍욕도 이렇게 또 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열어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이란 쪽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조용히 따꼬를 이렇게 한 거죠. 하루 정도 더 늘려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늘려주면서 이제 내일 8시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일 8시 동부 시간까지 너네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평화협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네는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하루를 더 늘려주면서, 그러면서 정확한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와, 따꼬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48시간 얘기를 했다가 5일을 늘려줬다가 10일을 늘려줬다가 48시간 내에 너네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그 기한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하루 더 늘려주면서 내일로 이렇게 또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에는 또 하루 더 늘리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블로어웨이를 이렇게 해버리겠다,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한을 늘려주고 있어. 계속 이제 따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요? 트럼프 대통령 항상 따꼬를 하는 사람이구나, 항상 기한을 늘려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한을 연장을 이렇게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뭐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스탠스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에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공격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오늘까지 데드라인을 이렇게 또 줬었는데, 그런데 국방부에서 피트 헤그세스가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은 말빨이 또 이렇게 또 세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원하는 것을 이제 들려주기 위한 그런 이제 말빨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또 하루 정도 더 늘려줬기 때문에 내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모릅니다. 이란에서 우리한테 또 연락을 줬는데 지금 평화협정을 하려고 한다, 또 그 얘기 나와가지고 또
늘려줄 수도 있죠. 네, 더 늘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진짜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웬만하면 이 주식시장 이게 폭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 더 알제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들 완전히 다 부셔버리겠다. 와, 다 날려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워플랜트, 이 발전소를, 가장 커다란 이 발전소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어디인지,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커다란 발전소부터 이제 파괴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에 있는 모든, 이 발전소 같은 것들, 이 에너지 인프라 같은 것들을 타겟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 엊그저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벌써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에너지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뿐만이 아니라 교량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리 같은 거, 이것도 다 인프라스트럭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다리 같은 것들을 교량을 지금 실제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테헤란 서쪽에 있는 교량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교량이면서 이제 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통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큰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이 민간 시설들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전쟁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간 시설은 웬만하면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금지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범죄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집단적 처벌, 콜렉티브 퍼니시멘트를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쟁 범죄를 지금 미국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엄청나게 커다란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중동에서 이제 가장 커다란 전력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9,200만 명한테 그런 이제 인구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또 공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에너지 자원들이 이렇게 또 많이 쏟아나오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원유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란의 전력 이제 86% 정도를 이제 가스에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내추럴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력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테헤란 근처에 굉장히 커다란 가스 발전소가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거기가 타겟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걸프 연안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도 이렇게 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그때 그 원자력 기구에서 나와가지고 웬만하면은 조심해라. 이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공격을 하면은 방사능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수력 발전소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댐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제 수력 발전소도 있는데 이러한 곳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전력 발전소들이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로 이제 공격을 이제 승인을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러한 곳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게 다 전쟁 범죄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막 얘기를 이렇게 또 할 때 좀 종교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논란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F-15, 이 앞쪽에 타고 있었던 그 조종사 말고 이제 뒤쪽에 타고 있었던 그 무기를 떨어뜨리는 그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그 조종사가 24시간 만에 안전히 구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터 미라클이다, 부활절의 기적이다라고 명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신의 축복을 받은 정의로운 그런 작전이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피트 헤그세스, 딸랑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박수를 이렇게 또 치는 등 동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암살 사건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었습니까? 총알이 이제 귀에 살짝 스치는, 그런 게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하느님이 나를 이제 구해주신 것이다. 마가를 위해 가지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번에도 F-15 조종사 이제 구출 작전도, 요것도 이제 신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작전이면서 부활절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가장 논란이 된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개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란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너네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발전소 같은 것들을 내가 다 파기를 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Praise be to Allah, 알라께 찬양을 이라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또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이슬람 단체들에서 어마무시한 반발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시설을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발전소를 지금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슬람 용어를 조롱조로 지금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이슬람 단체들에서 규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뭐 이슬람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마조리 그린 테일러 있지 않습니까? 테일러 그린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한때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던 이 그린 전 의원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화 그리고 용서이다, 전쟁의 확산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를 배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종교적인 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종교적인 것을 지금 뭐든지 지금 엮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도 기독교적인 것을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연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뭐가 일어났던지 간에 좀 뭐 우리 신께서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부활절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이제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언이나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사실과 그리고 법에 따라가지고 유도가 이렇게 또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종교를 정치에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에 이제 게시물을 그렇게 올리게 되면서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발전소들이나 교량 같은 것들을,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알라를 찬양을 해라 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논란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언힌지드이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는 수정헌법 제25조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수정헌법 25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 가지고 1967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법안이다 라고 합니다. 수정헌법 제25조 1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사망을 했거나 사임을 했거나 이제 해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를 해야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사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부통령이나 내각의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렇게 또 할 경우에는 선언을 이제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부통령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 부통령한테 지금 이렇게 찔러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물 이제 올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부통령 제이드 벤스 나서가지고 내각이랑 좀 이제 잘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수정헌법 제2조 빨리 발동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리고 너가 올라가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찔러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3,5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 중에 1,600여 명 정도가 민간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이 원유 통과를 이렇게 또 하는 20%가 지금 멈춘 상태이지 않습니까? 공급이 20%가 이렇게 또 멈추고 있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게시물을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욕까지 섞었거든요. 욕까지 이렇게 또 섞으면서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라. 그러면서 프레이즈 비 투 알라, 뭐 알라를 찬양을 하라라는 그런 표현까지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제정신이 아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 빨리 수정헌법 제25조 빨리 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이 제이드 벤스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딸랑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또 뽑아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25조가 실제로 발동이 될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도 이제 본다고, 공화당 의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자신의 추르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또 적고 있는 것은 이거는 진짜 진지한 최후 통첩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이제 수정헌법 제25조가 막 또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또 봤었을 때 뭐야, 제이드 벤스가 트럼프 대통령 배신을 할라나? 하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그리고 이 중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빨리 좀 중단을 시키려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 이란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쟁이 이렇게 따른 거 45일 동안 휴전을 하자. 라고 그렇게 이란한테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재자들이 이란한테 그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지금 거절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방적으로 이란이 뭐 줘 터지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뭐 다 초박살이 이렇게 나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암살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 뭐 휴전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는, 벌써 다 공격을 한 뒤에 휴전을 하자라는 거 이거 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란은 우리는 휴전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휴전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거를 이제 포기를 해라 라고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휴전을 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요구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란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버리고 뭐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란은 그냥 조 터지고 그냥 다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휴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는 오늘까지 데드라인이었거든요. 오늘 중으로 이제 얘기를 해라, 아니면은 너네들 아주 작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그 최후 통첩이 한 3번을 미뤘거든요. 48시간 했다가 5일 미뤘다가 10일 정도 다시 이렇게 또 미뤄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미루다가 이제 미룰 수가 없어. 네. 미룰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정도 더 미뤘어. 내일 8시까지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주면서 데드라인이 엄청나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전을 진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휴전은 아마도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벌써 휴전하는 물 건너가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월스트리트 조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중동에 있는 이 걸프 지역에 있는 이 오일들이 원래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아시아로 이렇게 또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이 직격탄을 이렇게 또 맞게 되면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고 하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축류가 엄청나게 많기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자르죠. 항상 모자르기는 모자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 경제를 엄청나게 지금 힘들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이제 막힘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까지 지금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이렇게 또 막히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100를 지금 다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공장들이 생산량을 지금 줄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일부 주유소들에서는 이제 운전자들한테 연료를 제한적으로만 지금 채워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에만 국한적으로 그렇게 리밋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아시아의 상황이 이제 유럽한테도 이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이렇게 또 막음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 한 10%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원유만 통과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천연가스 LNG도 이제 통과를 이렇게 또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LNG가 지금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지금 엄청난 위기를 이렇게 또 맞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료 제조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서도 이 LNG가 이렇게 또 필요한데, 지금 이것 때문에도 이제 비료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식량 문제도 분명히 있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이렇게 또 막고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전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 있는 그 인프라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것들이나 교량들 다리 같은 것들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극대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란이 진짜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는 것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생각을 한 대로 이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더 큰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또 막히고 있다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안에 있는 다리 묶인 그런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들에서 수백 명의 선원들이 식수 그리고 식량이 이렇게 또 부족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해상에서 지금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란의 그 오일 쇼크가 이 아시아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한테도 이제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넘어온다? 이제 미국한테도 이제 분명히 나중에는 넘어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좀 이제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그 의지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이랑 미국하고 시즈파이어 휴전을 아마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0.26%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4% 정도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아마도 이제 어쩌면은 45일 동안 휴전을 실제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이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기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려가지가 않고 이제 아주 조금 오르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정도 더 연장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따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하루 정도 더 연장을 해주면서도 또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내일 8시까지 최후 통첩인데 너네 8시까지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공격을 하겠다. 발전소 공격을 하고 이 다리 같은 거 이제 공격을 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은 한결같거든요.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못해. 너네가 지금 욕을 해주고 있는 거 못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 빨리 이 합의 봐 늘려주고 합의 봐 늘려주고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오늘 동부 시간 한 1시쯤에 이제 조만간 하겠네요. 1시쯤에 군 지도부랑 이렇게 또 함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또 이제 이 기자회견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원유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휴전의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더 격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까지 최후 통첩을 주면서도 너네들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가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는 112달러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는 110달러 정도를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살짝 이 숏 스퀴즈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넷플릭스가 한 1.5%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는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JP 몰건 CEO가 주주들한테 보내는 그 연례 서한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글로벌 경제랑 그리고 이제 안보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편지의 선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먼 회장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의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동의 전쟁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 질서를 결정짓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이미 다이먼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거는 다들 알고 있기는 알고 있죠.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무역이 지금 재편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 이 인공지능이 혁명적인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전 세계에. 라고 그렇게 제이미 다이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채택 속도는 이전에 그 어떠한 기술보다 빠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AI는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분명히 이 AI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커다란 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AI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은 이 AI 투자는 투기적인 거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만간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JP 몰건에서도 이미 모든 업무 수준에 AI를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이제 업무의 배치 전환을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지금 이 AI가 기업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시 재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런 이 직원들 업무 재배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사람에서 할 일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자. 이 AI 에이전트들을 이제 둔다고 하면은 밑에서 다 AI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서 이제 10사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은 아무래도 그 은행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은행 규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비판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은행에 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은 언아메리칸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허허. 그런데 은행한테 제한을 너무나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예전 2007년도, 2008년도 그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 모기지 서프라임 그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빗 마켓도 또 위험성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프라이빗 크레딧 그 시장에서 많은 잡음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투명성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 평가가 엄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크가 이제 큰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제이미 다이먼은 자신의 투자자들한테, 주주들한테 그 서한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AI는 실제이고, 그리고 은행의 규제가 너무나 많다 미국, 그리고 사모펀드 시장 그거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를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AI 항상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자산 관리사를 AI로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MIT 교수가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자산 관리사로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AI 자산 관리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법적 의무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금융 지식이 굉장히 많기는 많다. 굉장히 많기는 많은데, 그런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인간 관리사가, 인간 재무사가 어떤 의무를 위반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벌금을 맞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받는데, 그런데 AI는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써가지고 자산관리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엄청나게 커다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의 한 66% 정도는 AI를 지금 금융 자산사로 이렇게 또 활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금융 존을 지금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66% 중에 한 85% 정도가 AI의 추천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행동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답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매우 권위 있고,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AI가 말하는 대로 모두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맹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AI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교한 금융 계산 같은 것들, 뭐 세금 계산 같은 것들, 요거에는 강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그런데 이거는 계산을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AI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하는 것은 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 같은 거 이제 맡긴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재검토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여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AI가 실제로 엄청난 금융 지식이 있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이 AI가 틀린 답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맹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 AI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물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자산 관리 이렇게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잘 재검토를 하고 좀 해야 된다. 사람을 어쨌든 쓰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AI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모르면 AI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맹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이렇게 쓸 때에는 하나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싹 다 물어봐야 됩니다. 싹 다. 왜냐하면은 이 AI가 틀린 답을 얘기를 하더라도 막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속을 수가 있어. AI한테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물어볼 때는 싹 다 물어보고 재검토를 꼭 해야 된다. 맹신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더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슈퍼마리오 갤럭시 무비가 이게 개봉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글로벌적인 흥행 돌풍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슈퍼마리오 갤럭시 무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평가가 좀 이제 엇갈린 평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너무 굉장히 재밌다, 어떤 데서는 뭐 너무나 재미없다. 그런 엇갈린 그런 평가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흥행 기록을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데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개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첫 5일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3억 7,2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들어가지고 할리우드 영화 중에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미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이제 3일 동안 1억 3,09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에서 2,900만 달러, 그리고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1,97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이면서 흥행을 지금 주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번 달 말에 이제 개봉을 이렇게 또 예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슈퍼마리오 갤럭시 이 로튼 토메이토 평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평가가 40%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로튼 토메이토에서 신선도 지수 40% 평가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그런 혹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혹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관람객들은 좀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 너무나 재밌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또 슈퍼마리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은 슈퍼마리오 좋아하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슈퍼마리오를 이렇게 또 본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 슈퍼마리오 이 순수 제작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억 1,00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번 5일 동안에 3억 7,250만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5일 만에 제작비 3배를 벌어들였습니다.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애들이랑 보러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박스 오피스 2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2위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개봉을 한 지 이제 3주 차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서 글로벌 누적 수익은 4억 2,07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와, 그런데 슈퍼마리오는 5일 만에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3주 만에 4억인데, 야, 마리오가 대박이 나긴 대박이 났네요. 어쨌든 간에 슈퍼마리오 뭐 아이들이 이렇게 또 계시다고 하면은 있다고 하면은 같이 가서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 전쟁세를 지금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부터 전쟁세가 가파르게 이렇게 또 붙고 있다라고 지금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한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뭐다? 바로 전쟁세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디에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이 붙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유류, 할증료를 지금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3.5% 정도의 유류, 할증료를 지금 부과를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업계들에서도 뭐 제트유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죠. 뭐 거의 뭐 100%가 올랐다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수화물 요금을 지금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항공료 가격을 조금씩 지금 인상을 시작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우체국 USPS 있지 않습니까? 미 우체국에서도 8%의 할증료를 지금 요청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만간 이 USPS에서도 8% 이제 붙는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쟁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조그만 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들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전쟁이랑 이렇게 또 더불어가지고 경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올리면은 더 나빠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려고 하더라도 올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이렇게 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올리고는 싶은데 올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세를 내모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세가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자들은 돈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지출을 이제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여행, 외식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그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이렇게 또 볼 때에도 예전에는 뭐 브랜드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또 샀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PB 제품들, 뭐 제네릭 제품들, 좀 이제 싼 제품들을 비슷한 품질이라고 하면은 싼 제품들을 지금 찾고 있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전쟁세가 이렇게 또 붙고 있는 게 지금 시작이다. 지금 완전하게 엄청난 그 이펙트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를 하는 그런 이제 원유선들이, 그런 이제 선박들이 이제 막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공급이 진짜 끊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4월 초이지 않습니까? 4월 초부터 실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막힘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지금부터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가지고 비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이제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랜만에 캐시우드, 이 나무 언니, 캐시 나무 언니의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캐시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690만 달러 어치의 테크 기업의 주식을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기업을 이렇게 또 샀냐면은 코어 위브라고 하는 그 주식 690만 달러를 이제 추가 매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코어 위브가 이제 어떤 기업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엔비디아가 지원을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AI 그런 작업에 최적화된 GPU 기반의 컴퓨팅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구글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또 두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코어 위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올해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어 위브는 올해 들어가지고 15%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캐시우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reat Depression이 오는 것이 아니라 Great Acceleration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세계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블록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기술 혁신들로 인해 가지고 대가속 단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전 세계는 Great Depression이 아니라 Great Acceleration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산업혁명이 GPU를 성장을 이렇게 또 끌어올렸듯이 이 AI도 지금 글로벌 경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이 알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테크 기업들에다가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크 인베스트먼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12%가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최근 1년 동안 이 알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2억 달러의 순 유출이 발생을 하는 등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우려가 이렇게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크가 이 알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테라퓨릭스, 템퍼스 AI, 쇼피파이, 코인베이스 이러한 주식들을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들 올해 본다고 하면은 다 하락을 했다. 테슬라는 10% 넘게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했다. 다 5%대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크 인베스트먼트는 12%나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AI 신기술 그런 기업들한테 계속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캐시우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한 대로 이 AI 기업들이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캐시우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번 경기 침체가 역대 최악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칼럼식의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취약점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단순히 수치상의 하락을 이렇게 넘어서가지고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역대급 경기 침체, 리세션 문턱 앞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상층이 지금 붕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의 격차가 뭐 부자들이랑 그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고 있다. K자형 경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수년 동안 이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호황이었다. 호황이기는 호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부의 집중이 좀 심화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자산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절망에 이렇게 또 빠지면서 중산층들은 지금 이 사다리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내려가고 있다. 지금 K자형 이 이코노미가 지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의 60% 정도가 그런 이멀전시 머니 있지 않습니까? $1,000가 없다. 미국인들의 60% 정도는 $1,000의 여유 자금조차 없다. 라고 하네요.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AI가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자리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있다 라고 하네요. 과거 침체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일자리가 되돌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경기 침체는
좀 위험하다라고요. AI가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침체는 굉장히 심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그때보다 그때 오일 쇼크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경기 침체보다 이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기반이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 시스템이 조작이 되었다. 리그드다 라고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서 가지고 사회적인 대격변의 이제 전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이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경제 침체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사회적인 그런 무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참 이러한 이제 좀 이제 불안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노동 시장이 새로운 표준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제 고용이 많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고용 상태가 많이 이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용 성장의 한계가 이렇게 또 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는 새로운 표준이다, 뉴놈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미국 과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업률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매달 최소 1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이렇게 또 필요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 수치가 0에 가깝다 라고 하네요. 고용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고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 위기는 아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 올해 들어가지고 월간 고용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이비붐 그 세대의 은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노동 인구로 이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다. 라고 하네요. 베이비붐 그 세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인구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인구수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고용이 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지. 실업률이 오르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소리. 은퇴하는 수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많기 때문에 실업률은 0은 아니다. 지금 이 미국은 뭐 완전 고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됨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체자가 싹 다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잡혀가면서 지금 엄청나게 추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방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민자들의 수도 엄청나게 줄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0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업률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할 수 있는 그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많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그 인구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65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용 증가가 0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완전 고용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항상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규 고용이 한 달에 한 10만 명 정도가 있어야지 실업률이 안 오른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그 뉴놈, 새로운 표준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기준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책을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있고 이민자들은 지금 안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인구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인들의 그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지금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